일찌감치 대선에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이준석 의원인데 지금 보면은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실제로 뭐 당선이 될 가능성도 뭐 있긴 있겠지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기인 최고는 지금 뭐 만약에 대선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준석 의원 도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시작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저희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방송에서 사회 진행자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두고 언제부터 피선거권이 생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답해가지고 생일이 지날 때 이제 보도가 됐을 뿐 먼저 막 나서가지고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한다면 결국 개혁신당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이라는 게 이준석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 나가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큰 잠재력이 우리 당이어서가 아니라 있죠. 왜냐하면 동탄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 지지층 고정된 지지층과 애초부터 민주당 텃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에서 표를 소구해가지고 얻은 그 증거가 동탄 선거였거든요. 네. 이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이제 본인이 필과 설, 본인과 말과 글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요즘 막 검사 정치다, 법기술자 정치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선 국면이 짠하고 열렸을 때 이준석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폭넓게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준석 의원 보면 부정선거로 어떻게든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1대1 토론을 성사시켜서 이걸 좀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내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서 졌는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씨앗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 빳빳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었다.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걸 증거로 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다 대법원에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국가의 심리적 내전까지 끌어갈 수 있는 아주 해악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부정선거 차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 당시에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의원들 내지는 지지층을 빨리 절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의 방정식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빨리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선 이슈까지 좀 번질까요? 부정선거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다기보다 그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기보다 그 선거는 문제가 있었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뭉친다는 측면에서 이게 사라지기가 적어도 어렵다. 조만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뭐 증거 갖다가 막 CCTV 뭐 다 보여줘도 조작이다, AI가 만든 거다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소리를 할 그렇죠. 테니까 절대 이제 접점을 못 찾아요. 부정선거는 사이비 종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 교주가 이상한 사람이야 왜 거기를 다녀 하면 그런가요? 정신 안 차리잖아요. 네. 보통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나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부정선거로는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이번 선거가 갈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의원의 평을 좀 하자면 정치 공력을 무시할 수 없죠. 나름대로 또 젊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주목도도 있고. 근데 정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공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디딜 곳이 있어야 돼요. 네.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런 데서 무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에서 그러면 어디를 딛고 갈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는 네. 이준석 의원이 아직은 그 부분은 미약하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탄에서 멋있게 이제 등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운칠 기삼이었다. 그러니까 운이 7, 예. 기가 한 3 정도 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니까 지금 째려보시는데 이기인 최고가요? 6대 4라고 할게요. 운은 6, 기가 4. 네. 비율을 줄여주신 겁니까? 줄여줄게요. 왜 그러냐면 예. 상대 후보가 약한 후보를 만났잖아요.
이준석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민주당의 후보 자체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만나서 인지도가 물론 텃밭이 대형 자동차 회사 대표하시고 뭐 그 대형 자동차 회사 그 별로 유권자들한테 크게 예.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3자 구도였는데. 삼자구도였어도 근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준석 의원의 능력을 인정은 하나 그 자체가 대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건 정치력의 리트머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서 예.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면 한번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이준석의 이름은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전략이 좀 유효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대 포위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젊은 남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좀 먹히는 전략들을 꽤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좀 이 판에서 빠진다면 그 표를 좀 양당 입장에서는 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고요. 예.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갈 거냐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이재명 또는 민주당 후보에게 갈 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는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게 오히려요? 들리고, 예, 네. 완주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야 본인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를 하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을 때는 당연히 한쪽에 힘을 보태서 뭔가 더 기여하는 식으로 선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미미하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숫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예, 일부 정확하게 없나요? 지금 예. 요런 대화가 네. 동탄 캠프 내에서 정확하게 있었었고 동탄 캠프 왜냐하면 내에서 당세도 약하고 네. 당 지지율과 본인의 인지도가 사실 디커플링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내지는 다른 당 후보랑 좀 이렇게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외부에서든 캠프 내부에서든 제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고집스럽게 이준석의 정치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게 본인 당사자고 결국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모호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되기도 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진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념적인 정치의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세가 디딜 곳이 없다. 당세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느냐. 뭐 6대 은행장 불러가지고 으름장을 놓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당세는 약하지만 결국 강제적인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협치 아니겠느냐. 당에 상관없이 이념과 상관없이 능력이 되고 이 기능이 된다면 누구라도 등용하겠다.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국민들한테 주요하게 생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